네, 오늘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라고 해서요. 생명과학 파트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에서요. 정확하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그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우리 생명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원소만 얘기를 하면은 얘들아 약 20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그럼 20개냐? 그건 아니야. 물질은요, 다양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물질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오케이.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유기물부터 들어갈게요. 유기물은 다른 말로 탄소, 화합물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유기물이 아닌 것, 무기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에 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의미예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탄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각 어떠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지켜봅시다. 보면은 탄수화물부터 들어갈게요. 탄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HO. 그래서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 단위체인데 단위체들이 결합을 하면서 더 큰 고분자가 되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요. 이 포도당들이 결합하면서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역할. 그건 에너지 원으로서 주요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유기물,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구성 원소가 뭔지, 단위체가 뭔지, 그래서 걔네들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매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당류, 당이 하나, 이당류 두 개, 그리고 다당류 많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당류에 당연히 단위체가 있겠죠. 기본 단위. 그런데 이거 과당도 갈락토스도 다 외워야 합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좀 스타일입니다. 여기에서 메인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요소는 아닌데 이런 거 예시 정도는 다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교재나 설명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당류에서는요, 엿당, 그리고 설탕, 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에는 녹말. 일단은 문제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요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어떠한 당들이 두 개씩 결합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다 외워야 합니다. 단백질은요. CHON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CHON 우리가 초딩, 중딩 때 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황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단위체는 너무 중요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얘도 몸집을 불려 나갈 거야. 커진다. 고분자가 된다. 이런 뜻인데요. 얘는 주요 성분으로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뒤에 효소와 호르몬 항체들을 만들어요. 즉 단백질은 에너지 원으로도 사용되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주요 역할은 아니야. 더 중요한 역할들은요. 지금 말한 대로 세포,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뜻이 몸을 구성합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질은 CHO. CHO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이랑 구성 성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유기용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기름 성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을 싫어하지. 지질, 지방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잘 섞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질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질의 구분 보이십니까?
1번 중성지방, 2번 인지질, 3번 스테로이드. 이렇게 중성지방으로 우리가 대표해서 알고 있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질 자체가 더 큰 범주야.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합쳐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질의 단위체 이런 말은 모순이 돼요. 각각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질 여기에 선생님이 단위체 안 써놨죠? 그래서 얘는 단위체를 묻는 거에서 좀 빠질 거예요. 중성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방, 그래서 에너지 1으로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질은요, 다른 생명 파트, 거기에서요, 세포막의 성분이다 이런 걸 배울 거고요. 스테로이드는요, 성호르몬,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배웠던 요 호르몬, 단백질이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고요. 헥사는요, CHON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오늘 이후에는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나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 전달하는 건 RNA. 그래서 헥사는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물은요, 탄소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단연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왜 중요합니까? 일단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밑줄 우리 1등 좋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그림 같이 봅시다. 70%가 물이고요. 85%가 물이에요. 즉 70%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얘는 사람의 간이야 얘들아. 그래서 조금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비열이 커서 체온을 잘 유지한다 밑줄. 일단은 체온 유지를 해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열이 크대요. 비열이 크다라는 뜻은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의미야. 비열은 어떤 물질에서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거든요. 그게 아주 크다 이거야. 1도씩 올리기 위해선 아주 열을 많이 줘야 된다. 즉 온도 잘 안 변해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 어려워서야. 그래서 체온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탄소가 또 없는 것들은 무기염류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금속 성분들 있지? 얘네들이 몸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리 기능도 조절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관여를 해줘요. 오케이. 요것들은 비중을 좀 작게 보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얘네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부교재를 주셨다. 그러면은 또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주요할 그러한 포인트는요. 단연 1등은 물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전체에서 말고 유기물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중에서 1등은 단백질이야. 물 다음에 존재하는 이러한 퍼센테이지 두 번째로 높은 물질인데 요 단백질에서 문제마다 선생님 물이라고 했다가 틀렸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그게요. 유기물 중에 이런 말을 또 간과했기 때문이야. 제발 문제에서 나타내는 조건은요. 제발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고분자 화합물의 형성 이렇게 나와있죠. 고분자, 말 그대로 분자 크기가 큽니다.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 일단은요. 저분자를 먼저 만들어요. 저분자들이 또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고분자가 되는 상황이야. 즉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단위체들이 저분자예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얘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분자가 됐다. 탄수화물의 대표 녹말이 나왔네요. 그리고 단백질, 핵산 이런 식으로 얘네 단위체들은 마치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블럭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그치만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 결합을 시키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위체를요 이제요 요렇게 결합시킬 거야. 근데 단위체도 탄수화물이야. 저분자 탄수화물이냐 고분자 탄수화물이냐 이제 요러한 차이고 둘 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체 보시면 여러 종류의 원소가 공유 결합을 했다. 일단은 결합을 안 배웠다는 전제로 요것은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거거든. 추가로만 한번 써봅시다 얘들아. 비금속 우리 배웠던 CHON 이런 것들 다 비금속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결합해서 저분자 화합물을 먼저 만들어요. 단위체를 먼저 만들어요. 정확하게는 저분자 탄소화합물을 만듭니다. 다 같은 말. 그러면서 단위체들이 결합하면서 고분자가 되어 분자가 커진다. 그러한 내용이겠죠. 탄소화합물 중에서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의 공통점이다. 지금 지질 빠졌지. 아까 말했어요. 지질은 또 다른 범주야. 하나의 물질을 말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위체다. 그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수화물 중에서 몸집이 커질 때, 즉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될 때의 공통점을 물어본 얘기거든요. 공통점은요. 두 가지 포커스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왜 이렇게 고분자가 됐느냐. 몸집, 분자 크기가 커졌느냐. 당연히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두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은 단위체는 일단은 먼저 선생님이 조금 스포하고 들어가면은 아미노산은 20종류거든. 단위체. 근데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10만 개 이상이 있어. 뉴클레오타이드 얘도 종류가 4개거든요. 그런데 핵산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 정보가 동일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거야. 즉, 두 번째, 왜 물질을 만들 때, 물질을 구성될 때 이렇게 다양해지는가? 다양성이 증가하는가?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왜 그러냐? 단위체가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결합한다는 뜻인데요. 그걸 정확하게 위에 있네요. 단위체의 종류 그리고 수, 배열의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 수, 배열 순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요것에 의해서 다양성이 아주 커진다. 다양성 중요합니다. 고분자 화합물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됐죠? 밑에 나와 있는 중합체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야. 어쨌든 기본 단위 분자, 단위체, 반복적이다, 결합한다, 다양하게 고분자 만든다. 그런 패턴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단백질 먼저 나와 있고요. 오늘은 옆 페이지로 보시면 이렇게 핵산 2개를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상황이에요. 일단 단백질은요. 분자 사이즈가 커진 거야. 얘 고분자야. 누가 결합했게요? 아미노산. 오케이? 아미노산이 저분자고 얘가 단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단백질 얘기를 할 거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벼사슬.
우리가 수소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조금 용어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조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종류가요. 곁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왜 그런지 얘기해 줄 거고 현재 약 20종류에서 점점 이렇게 좀 추가되고 있어요. 20종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일단은 요 구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우리가 여기 탄소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심자를 붙여서 중심탄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노기 NH2라고 나와있지? 여기가 아미노기. COOH라고 나와있는 여기가요. 카복실기. 그리고 수소는 알고 있으니까 요 R이라고 표현한 여기가 곁사슬이에요. 근데 곁사슬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요거 1번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수소 이 세 개는 안 바뀌어. 요 곁사슬은 계속 바뀝니다. 요게 H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탄소가 붙으면서 또 다른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20종류를 결정하는 요소가 요 곁사슬이야. 오케이? 따라서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바뀐다 라는 거.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양하게. 다양성이 포커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많은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요. 10만 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백질을 형성하는 공유결합. 왜냐? 지금 금속 없어 얘들아.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서 공유결합을 할 건데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결합할 땐 우리가 특이하게 펩타이드 결합 이런 식으로 다른 명명을 합니다. 중요해요.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결합이 되고 요거를 잘 아셔야지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아셔야 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붙일 거야. 적어도 몇 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최소 2개. 그림에서 지금 요렇게 아미노산 1개 그리고 아미노산 2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보세요. 구슬 목걸이처럼 가운데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었지? 그거는 폴리해졌다 라는 뜻인데 많아졌다 이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많아졌다. 그 상태를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말할 거라서 우리가 2개를 가지고 먼저 결합 한 번만 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짜자작 폴리펩타이드 만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합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위에 보시면 2개의 아미노산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특징 중에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오케이.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물 분자가 생긴대. 아니 선생님 빠져나간 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빠져나갔다. 갑자기 사라진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생성된다. 생성물로 간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반응식을 쓰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R이 요번에 여기 아래로 나와 있네요. R의 옆에다가 첨자 1 그리고 2 이렇게 쓴다라는 건 다른 아미노산이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카복실기랑 그리고 아미노기거든요. 여기 나와있지 아미노기라고. 요 아미노기 얘네가 붙을 거야. 어떻게 붙는지 밑에다가 좀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먼저 우리는 구조를 다 그려야 됩니다. 중심탄소를 기점으로 아미노기. 여러분들도 꼭 백지에다가 선생님처럼 아예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아미노산이 필요하지 최소 2개요.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요. 얘네 결합 중에 카복실기에서 OH가 끊어지고 아미노기에서 H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빠져나가느냐? 요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어. 반응물 상태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간다. 마이너스로 표현하지만 얘들아
얘네들이 어디로 가? 사라지지 않아.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합해서 끊어진 부분 말고는 다 그대로 붙여줘야 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미노기. 근데 카복실이 여기는 CO. 끝났죠? 그리고 아미노기에서는 수소가 하나 떨어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렇게. 두 번째 아미노산에서는 요렇게. 오케이? 탄소랑 질소가 하나씩 결합을 잃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게 뭐다? 펩타이드 결합.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기출 이런 거 선생님이 풀게 할 건데,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결합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빠져나간 이 물이 어디로 간다? 생성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 분자 생성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빠져나갔다. 이렇게만 보고 뭐가 생성돼? 틀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펩타이드 결합에서 방금 봤듯이요. 물 하나가 빠져나가지. 생성되죠. 그러면서 얘네가 결합했지. 붙었지. 따라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반응을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붙었다. 축합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수되면서 붙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잘 아시고요. 그러면 얘들아, 아미노산이 N개래. 그럴 때 할 수 있는 펩타이드 결합수를 물어보고, 아미노산이 N개였을 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수를 물어봅니다. 일단은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지금 우리 2개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3개, 하나가 더 붙어.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가 더 붙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더 붙일 때 또 결합을 하지. 그럼 결합 몇 개 돼요? 결합은 1개, 2개. 즉 2개일 땐 1개네, 3개일 땐 2개네, n개일 땐요 n-1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단백질의 수를 물어봅니다. 단백질은요 사실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만들 때는요 일단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되어야 해. 구슬목걸이가 되어야 해. 근데 몇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개를 준 거야. 그럼 첫 번째 구슬목걸이 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세 번째 자리, 4개까지 해볼까? 이렇게 네 번째 자리. 이렇게 네 번째 자리 아미노산이 온다 이거야. 첫 번째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20개. 두 번째 자리는요? 20개. 왜냐? 한번 썼다고 해서 못 오는 게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요. 세 번째도 20개. 네 번째도 20개. 즉 n개라면요. 20에 n승개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라 라는 겁니다. 20에 n승개. 중요해요. 단백질 드디어 만들 거예요. 선생님,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직 단백질이 안 됐어. 단백질이 되려면 이렇게 입체 구조가 딱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거든. 이때 하는 결합들이 좀 달라요. 아미노산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될 때는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몇 개인지 상관없어. 그거는 공유 결합이고요. 그런데 폴리펩타이드에서 단백질이 될 때는요. 수소 결합이라는 거래. 이건 절대 펩타이드 결합도 공유 결합도 아닙니다. 제3의 결합이다. 지금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백질에 뭐가 생기느냐? 드디어 수소 결합을 통해서 꼬이거나 접히거나 입체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입체 구조는 단백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오케이. 단백질은 그래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건 왜 때문이냐? 아미노산, 단위체죠? 종류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이거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요. 핵산, DNA, 즉 유전 정보, 컨트롤 타워에서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폴리펩타이드, 구슬 목걸이처럼 요걸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입체 구조로 꼬이거나 접히거나 이런 과정에 반드시 수소결합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드디어 뭘 한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입체 구조 때문에 기능이 결정된다. 대표 예시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요 헤모글로빈은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 기능이 입체 구조 때문에 결정된 거다. 이 뜻입니다. 입체 구조 밑에 잠깐 보면요.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의 글로빈이 결합을 해서 이 구조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산소 운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백질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10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는 택도 없지. 왜냐? 종류수 배열 순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근데 파괴됐대. 기능을 그럼 못한다는 뜻이고 그걸 단백질은 변했다 이거야. 변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걀 중에서 우리 흰자, 달걀 흰자에 아주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열에 의한 변성으로 인해서 굳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봤어요. 생명체 주요 구성 성분 이렇게 나와 있지? 대부분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뼈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등등.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와.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섭취량이 많아서 우리 체내에 많이 남아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 탄수화물을 훨씬 많이 먹는데 섭취량만 얘기하면 얘가 훨씬 커. 그런데 얘는 다 써버려요.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게 최고로 해야 하는 역할이거든. 근데 단백질은 아니라고요. 에너지 원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킵해 놓는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먼저 써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섭취량 때문이 아니야. 생리기능 조절하고요. 기타 기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거에 방금 전 온도 얘기를 했지만 pH도 하나 써놓자. 이거는 산도라고 합니다.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척도인데 얘네가 단백질마다 특히나 효소마다 좋아하는 온도와 pH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 pH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변성될 수 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핵산 조금 끊어 갈게요 얘들아. 스트레칭 좀 하고 요렇게 힘내십시오.